이정훈입니다. 저는 요즘들 관심 있는 거는 언론 공작, 검언 유착 둘러싼 언론 공작이에요. 재밌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 사회에서 좀 진실을 다투는 집단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언론이 있고 검찰이 있고 판사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판사 사법부 파동 때는 언론은 제3자니까 크게 보도가 안 됐는데 이번에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관련해서는 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있는데 좀 치열하게 치고받고 있습니다. 저 뛰어들 거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 축이 기울 겁니다. 저는 지난번 박원순 시장 장례식하고 그 직후에 백선엽 대장 장례식을 보면서 야 이게 기울었구나. 승자의 저주가 시작됐구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검언 유착 사건을 잘 보십시오. 아마 어떻게 언론을 공작을 했고 언론을 활용했는지 기자들이 달라붙을 겁니다.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는 이제 유엔사 문제하고 종전선언 이게 다 허구잖아요. 뭔가 제대로 하면 좋은데 이것도 지금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시는 분께서 이제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시는데 저는 미래 문제를 조금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통일되는 거 우선 하나 전제해야 될 게 독일이 통일될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나토가 있었고 나토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토 동맹군 사령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일 간의 안보 제약은 있지만 미일 간에는 안보 사령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주일 미군이 총사령부가 되고 일본은 거기 보조군으로 들어가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 한미 간에도 한미 동맹이 있지만 이걸 개런티해주는 군이 있어야 되는데 한미연합사가 있는 걸 해체하자는 게 이 정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백으로 해주는 게 유엔사인데 해체하겠다는 게 이 정부지 않습니까?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된다고 보십니까? 독일은 나토군 사령부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토대로 와르샤바 조약기구를 부수고 그렇게 통일에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걸 보면서도 독일 모델을 따라가서 평화통일을 하자고 하면서도 유엔사 한미연합사 해체하자는 건 이건 난센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부셔야 되죠. 저는 독일은 둘이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2차 대전 때 연합국 네 나라가 다 점령하고 나서 각자 쪼개진 겁니다. 그때 냉전들에게 쪼개진 겁니다. 예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영원히 갈라서자 평화조약 맺어갖고 우리 싸우지 말자고 하면 합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하는 정전협정을 맺은 적이 없으니까. 그 72년도에 브란트 때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어서 우리 한일 기본조약처럼 별개 나라로 갔습니다. 가다가 18년이 지난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체제 위기가 오면서 근데 동독만 맞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 동유럽 전체가 체제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공산혁명이 민주혁명으로 가는 와중에서 동독 정권이 무너지고 그 와중에 동독의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자 중심, 카톨릭 중심의 그 사람들이 만들면서 우리가 서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양독조약을 맺으면서 그거를 승인받는데 독일 분단을 한 나라가 연합국 네 나라니까 거기 승인을 받는 게 4+2 회담이잖아요. 네 나라에다가 양독.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합의가 이제 통일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한테 전용시켜서 우리 그 모델을 통일하자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일단 낮은 단계의 연방계 무슨 헛소리 하면서 결국 두 개의 나라를 쪼개자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정전협정 끝나고 평화협정 맺으면 남북이 그렇게 유엔 가입 그래놓고 나중에 통일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동독이나 또 서독이 와르샤바 조약기구로 군대를 없앴느냐 나토군을 없앴느냐 근데 우리는 왜 연합사를 없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대로 가자고 하더라도.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통일을 만약에 동독 서독 모델처럼 하려면 별교과로 갔다가 하려면 그 다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변화가 오는 걸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은 북한이 속한 그 경제권 자체가 와야 되지 않으면 평화통일 기회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군사적으로 밀고 가거나 걔네들이 밀고 오는 건 유엔에서 침략으로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논외로 하자입니다. 그 논외로 그거 하게 되면 뭐 결사안면에서 무조건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경우. 그러면 그렇게 잡으려면 북한이 와해가 되려면은 가장 백그라운드인 지금도 이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뭐 기름 제공하는 게 저쪽이잖아요. 비행기 가끔 뜨는 것도 중국 때문이잖아요. 그럼 중국 경제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지금까지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항해의 자유작전 통해서 한 10년 동안 미국이 남중국에서 부닥쳐오다가 그 다음에 무역 제재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싸우다가 이번에 외교 공작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블랙이온들 잡으려고 덮치기 시작하면서 전쟁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게 냉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베를린에서 스톡홀름에서 계속 KGB하고 CIA가 붙은 게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 와중에
70년대 동독에 SS-20 배치하고 서독에다가 미국이 퍼시트 배치하면서 이 중거리 미사일 대결을 쭉 가다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끌다가 레이캬비크 회담 거쳐서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의 하드에서 INF 조약 맺으면서 그 10년 치열한 경제 제재 속에서 러시아가 못 견디고 무너지면서 동독도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와 유사한 싸움을 지금 미중이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스탠스를 어딜 잡아야 되겠어요? 그때 서독이 어딜 잡았습니까? 근데 이 정부는 친중으로 가고 있잖아. 통일하자는 게. 그럼 독일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짜지 가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민주정권이 들어서도록 지금 우리가 같이 합세를 해야지. 국정원이 들어가서 같이 드라이브 걸어서 공작을 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하고 발 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이 와야 되는 과정에서 소련이 와야 되는 1년 전에 먼저 와야 되는 게 동독이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쭉 동족 와르샤바 조약기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미 관문 장관들이 계시네요. 권 장관이 못한 것이 이제 조중 우호 조약을 파기 못했어요. 소련하고 우호 조약을 파기 정말 잘하고 진짜 역자죠. 그거 파기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 와르샤바 조약기구 와해시키기랑 같은 거지. 그걸 해야 되죠. 이 정부가 독일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의지, 평화통일 의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독 정권이 무너졌다. 똑같이 중국이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북한이 와야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이제 독일 정부에서 콜 정부에서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소련에 제공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고 이제 주동독 소련군을 철수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서 평화 통일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으로 간다면 이 정부가 내가 동의하겠어요. 그 북한 와해 공작으로 가야 되지. And China 와해 공작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한미 공조가 철저하게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를 하고 유엔사를 왜 해체를 합니까? 또 하나 유엔사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걸 보는 게 옛날에 50년대 전쟁할 때는 중공은 유엔 멤버가 아니었어요. 근데 72년도부터 이제 빙봉 외교하면서 유엔에 들어와서 안보리 이사국이 됐는데 저는 현재 정전체제는 이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50선거로 30인가요? 우리 재원회 선거로 할 때 북한이 선거를 거부한 겁니다. 유엔은 자유선거로 만들어갔는데 우리가 동의해서 우리는 정식 정부고 북한은 거부한 거예요. 그럼 쟤네들은 반란입니다. 근데 이 정부는 우리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그래. 웃기는 사람이지. 저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린 정식 대통령이고 니들은 뭐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쟤네들이 쳐들어왔던 건데 그때 이제 유엔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유엔이라고 하는 것도 크게 얘기하면은 미국이 US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인데 거기에 연방군이 있듯이 유엔도 하나의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게 딱 하나 유엔 사령부밖에 없어요. 나토도 그냥 조약도인데 나토 동맹군이 있는 거고 한미 연합사가 있는 거고 미일은 동맹체제인데 군체제가 확실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 안자스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령부가 없는 조직이고 그건 껍데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왜 없애냐 이거죠. 이거 고장막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유엔이 저는 이럴 거라고 보는데 지금 중국이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뭡니까? 한반도 북핵 문제에서 쌍중단 앤드 쌍괴 병행이잖아요. 쌍중단은 연합훈련 중단하고 북핵 개발하지만 쌍괴 병행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유엔 체제로 정결 체제의 정신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반드시 이 문제를 정전을 유지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통일을 그대로 못하게 반대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정부는 정전 체제를 깨는 거를 중국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반대입니다. 중국 현 체제를 원할 겁니다. 근데 거꾸로 보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후에 안보를 유지하려면은 아니 통일되고 난 다음에 나토가 해체가 됐으니까 나토가 오히려 폴란드나 체코로 확장됐지 않습니까? 그 중국이 민주국가로 바뀌면 그쪽에 들어와서 이 동아시아에는 특이하게 한일 간의 경쟁 때문에 나토 같은 체제가 없어요. 유엔 사령부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한미일 중 뭐 연합방위 체제를 만들면 그 나라끼리 안 서면 평화 체제가 오히려 확보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 정부에 대해 삿대질을 해야 되죠.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권한주착에 대해서 언론을 밀다가 거꾸로 터져나오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막 이성윤 지검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막 터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KBS도 공영노조가 있고 뭐. 그럼 뭐야? 이렇게 나와야지. 엉터리잖아요.
엉터리 자기 머릿속에 자 오늘 이인영 씨 아무 취입식 없이 그대로 장관 시작합니다.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은 박지원 시작하겠죠.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아무리 선거해도 꼭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한 40몇 프로 있는 건 내가 아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방향성이 나와야죠. 그래서 저는 종전합창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 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그게 되느냐 동서적 사회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랑 똑같이 놓고 봐도 안 풀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거기가 나토군을 해치했냐 나토에 탈퇴를 했느냐 재개해야죠. 이제부터는 재개할 때입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회 청문회에서 이인영 후보자가 이렇게 답을 했더군요. 태영호 의원이 주체 사상을 포기했다고 선언한 적이 있느냐, 선언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그런 기억 없다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게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 묻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굉장히 헷갈려요. 아니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따지면 안 된다고 그런 분이 이제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예. 저한테 저는 요즘 난 통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장 지낸 사람이 통일을 반대하다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끝까지 좀 들어봐라 주체 통일을 반대한다. 지금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주체 통일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통일을 찬성하느냐. 나는 여전히 자유 통일을 여전히 지지하고 찬성한다. 요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헷갈리는 세상이 됐습니다.